저는 부산 지역에서 일반인 분들 이야기를 가지고 구슬체록을 해온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선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단 그동안 해왔던 활동이 이제 인정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저 이전에 많은 분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을 대신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구슬체록은 말 그대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구슬체록이라고 하고요. 그동안은 이제 정치인이나 아니면 유명하신 분들 위주로 구슬체록이 많이 진행이 됐다면, 이제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우리 주변 분들 이야기를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슬체록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 의지로 시작한 거는 부산 동구에서 삶을 오롯이 입하고 하다라는 구슬체록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발의 도시 부산, 그곳의 숨은 이야기, 그 다음 부산 어묵 이야기, 그리고 올해 이제 진행했던 부산문화재단에서 예술교육 총서에 들어가는 그 수혜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6.25 전쟁 그리고 월남전쟁 참전하셨던 분들,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6.25 전쟁 참전용사분 중에 이제 조영근 어르신을 구슬체록 하면서 그분이 일제시대에 징용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나이가 어려가지고 정확히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그 일제징용 그 기록을 확인을 해서 그분에게 그 기록부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전달을 드렸거든요. 구슬체록에 있어서 일단 사전에 그 역사적인 실제 검증 단계도 필요하다고. 제가 일제강점기 시대 그때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료나 아니면 사진 자료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서 제가 많은 도움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록을 할 수 있을까? 당장 이제 제가 전쟁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은 참전 용사분들 이야기와 그다음 피난민들이 많이 모였던 부산 이야기를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가 기록으로 남겨주기보다 그럼 궁금한데 내가 먼저 해보자 라는 취지로 해서 먼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구슬 대상자가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 그 대상자를 찾아가는 과정까지 진행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어렵사리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기억나거나 그런 분들이 없으세요. 그분 한 분 한 분 전부 다 저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오롯이 담는 과정에 있어서 기록으로서 남기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작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만나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 분들이 많으세요.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서는 혹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이야기를 다 하고 갔는데 나한테 해가 되는 일이 없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의심하시기도 하시고, 저를 간첩으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저를 사기꾼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에피소드가 이렇게 간간히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행해야 되는 기간들이 있어요. 한 달에서 두 달, 아니면은 최대 이제 세 달인데, 짧게는 한 달로 진행을 해봤어요. 최근에 한 거는 이제 부산에서 예술교육을 진행했었는데 그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술체록을 좀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간의 예술 교육에 있어서 많은 그런 문제점이나 쟁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구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그 문제점과 그다음 현재 시점에서의 진행 방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쫙 다 나열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예술 교육을 주로 많이 해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 자체도 그동안 그냥 사회가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 흐름에 따라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많이 깨어 있으셔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파괴하고 개선을 해 나가고 변형을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점이 가장 공감이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6.25 전쟁 참전 용사 분들하고 월남전 참전 용사분들 이야기를 빠른 시일 내에 계속해서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그게 잊혀지고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마주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시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 당시 살았던 생활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구술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10년 단위로 격변을 한다고 하잖아요. 10년 주기로도 봤을 때도 이렇게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흐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거를 기록하지 않으면 지금의 이 시대는 무의미하게 사라져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세대에서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 1920년대부터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의 기록을 그리고 근현대사의 기록을 그다음 우리가 살아오면서 각종 사건들이 있었고 시대에 있어서 화두가 됐던 정점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자들이 지금 생존해 있을 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을 해야 다음 세대가 그거를 접했을 때 많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들을 위해서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미 알고 있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기록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구술체록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요. 사전에 계획을 해가지고 맨날 몇 시에 갈게요 이런 게 없고 거리에서 대상자들을 찾아보니까 그 현장에서 바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야기를 했을 때 그동안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못했던 본인들의 그런 아픔이라든가 슬픔, 그다음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 상처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잊고 지냈던 일들이고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들인데 어느새 이야기의 흐름이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 삶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구나. 그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역사적인 자원이 될 수가 있고 지역의 문화 자원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힐링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그런 삶에 있어서 아픔들이 치유가 되는 그런 반응들이 보여지고 저 역시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았을 때 그분들의 삶이 단순히 흘러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술자와 체록자가 그다음 이거를 바라보는 이 기록들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지역 특성화 사업을 해서 각 지역마다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을 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구술체록 활동가들을 많이 지금 양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그 소재와 주제에 따라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잊혀져 가고 사라져가는 역사들을 발굴을 하고 그다음 문화적 가치로서 그 콘텐츠의 무한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술이라는 일단 해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상의 기록들이 나중에 시간이 돼서는 굉장히 귀한 시대의 가치로 남으니까요.
누구든지 이 작업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